갑자기 새벽 2시에 전화가 저렇게 진짜 보고 싶다.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올 만한 쓰레기방이 누구시죠? 제가 그 사람 남편인데요. 어제 엽떡하고 닭발을 여기로 시켜 먹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매운맛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천 버는 자영업 현장의 민낯과 비하인드를 한번 쭉 보여드릴 거고요. 이게 뭐 대단한 거야?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창업이나 운영 시작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한번 끝까지 보시고 내가 창업을 해도 되는 사람인가? 월천 벌 수 있는 사장인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은행에서 일해본 거 외에는 자영업이 처음이라서 그중 사람 상대 어렵다는 이제 고시원 인수를 앞두고 이제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고시원 입실자나 은행 고객이나 똑같이 대하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저의 고객이 은행에서 고시원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첫째, 1년 동안 연체 한 번 없었던 총각의 쓰레기방. 첫 번째 고시원을 인수를 하고 나서 올수리 공사를 해야 돼서 이제 다 내보내게 되었는데 갑자기 급하게 진짜 고시원 총무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쓰레기방이 제 고시원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사람은 연체 한 번 없이 1년 동안 있었었고요. 거기서 잠도 자고 출근까지 했다는 게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실제 이 방 보는데 처음 본 광경이니까 철거 사장님이 자기는 못하겠다고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걸 제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정말 그분 결국 이틀 동안 직원 4명하고 철거했습니다. 결국 이 방 철거 공사하느라고 500만 원이 나갔어요. 이제 결국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정말 저의 피땀 눈물로 정말 나중에 이 에피소드는 이제 어떻게 그 총각하고 어떻게 해결을 했고 드릴게요. 저는 심지어 그 총각한테 돈도 받았습니다. 자, 둘째, 한밤중이나 새벽에 전화나 문자가 온다. 아니 그 시간에 왜 전화를 해? 그러시죠? 그건 여러분들이 바로 정상인이시니까요. 지금은 제가 이제 프로 원장이니까 이제 이런 건 아무렇지도 않은데 처음에는 진짜 뭐가 급한 일인가? 무슨 일이지?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입실자 제외하고 보통 한밤중에 연락 오는 전화는 안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간혹 정말 다급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이제 문자로 처리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뭐 다음날 연락 두절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진짜 이런 문자도 받았습니다. 너무 급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11시에 정중하게 문자가 와서 예약을 도와줬어요. 근데 갑자기 새벽 2시에 전화가 연달아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끊어버리고 무슨 일이냐고 이제 문자 보내니까 저렇게 진짜 보고 싶다. 저런 문자가 와서 시급했는데요. 이제 웃긴 거는 그 와중에도 나는 방이 보고 싶다는 뜻일까? 하고 저는 뼛속까지 고시원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월천 벌겠죠. 어쩌다 가끔씩 일어나요. 셋째, 갑자기 들이닥친 남자. 내가 남편이야! 한밤중에 급하게 당일 입시를 요청하는 그런 여자 입시자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부부싸움이나 뭐 동거 중에 애인과의 다툼으로 확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끼기 싫어가지고 한밤중에 전화는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남자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올까요? 바로 배민하고 쿠팡입니다. 카리나 씨 여기 계신가요? 누구시죠? 제가 그 사람 남편인데요. 어제 엽떡하고 닭발을 여기로 시켜 먹었더라고요. 아예 아는 체를 하면 안 돼요. 그분 입실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가 없고요. 이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시고 오시면 그때 협조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이제 그분이 아주 아련한 표정으로 얘기하십니다. 애들이 엄마 기다린다고 전해주세요. 해당 이제 그 카리나 입실자한테 이러한 일이 있었다 연락 한번 해보셔라 하면 이제 보통 일주일 안으로 귀가하십니다. 화해하셨기 때문에 그 환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통은 또 쿨하게 퇴실 하십니다. 이제 화해했으니까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진짜 이런 분이 한 달에 4명 오시면 이제 고시원 방 하나로 100만 원 벌 수 있다는 거죠. 자, 넷째, 다리 다친 총각의 뜨거워. 예전에 진짜 아이돌같이 생긴 총각이 입시를 했어요. 배달 일 한대요. 근데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하니까 이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월세를 어떻게 내나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반찬까지 몇 개 해줬다니까요. 근데 다른 방에서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그 방 들어가가지고 안 나온다고. 뻔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 방에 이제 가가지고 입시자님 문 열어주세요. 알고 왔어요. 빨리 나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그 여자를 이제 쫓아냈죠. 이제 근데 다리는 안 다쳤는데 그 가운데 다리는 안 다치니까. 다섯째, 이제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입실자의 문자. 이제 한 분은 인수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이제 몇 번 전화드리고 인사드린 게 전부였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퇴실하시면서 문자를 받고 제가 진짜 눈이 뜨끈해졌습니다. 어느 누군가
순간은 이제 위로가 되었구나. 마주치는 입실자한테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저 사람한테는 내가 가장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 예, 가끔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좀 시달리거나 이제 저도 염증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문자를 보게 되면 초심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제 힘든 것도 있고 웃긴 것도 있고 감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청 자, 고시원이라고 해서 여러분 생각처럼 이렇게 무섭고 음침하고 뭐 이런 거 떠올리셨죠? 아니에요. 입실자분들이 저 정말 잘해주시고 좀 배려해주셔서 은행에서 일할 때 그 고객 대하는 것처럼 고시원 입실자도 똑같이 대합니다. 그러니까 고시원 입실자분들도 저를 되게 젠틀하게 대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제 하다 보면은 정말 진심을 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월천 버는 업장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댓글과 좋아요, 구독 다 눌러주세요. 안녕!